회사에서 돌아갈 때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이는 다리 위에서 방의 베란다를 올려다보곤 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일이죠. 그날도 내 방의 베란다를 올려다봤습니다. 응? 베란다에 누군가 있다. 분명히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빨간 드레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워져서 가까이에 살고 있는 동료 K에게 전화를 했고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경위를 이야기했지만 K씨는 믿지 않으며 착각이라고 단언을 하고는 함께 집까지 가주기로 했죠. 그렇게 방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낯익은 방이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베란다에도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봐, 역시 잘못 본 거야. 그리고 K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나의 불안이랄까? 공포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고 저녁도 먹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벨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멍하니 도대체 누구냐며 투덜거리면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동료 K씨였습니다. K씨는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빨리 나와! 안에 누군가 있어! 이 집 베란다에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마구 문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잠이 확 깬 나는 짐도 챙기지 못하고 그 길로 불이 났게 집에서 빠져나왔죠. 문 밖에 있던 K씨는 날 보자마자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K씨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덩달아 무서워졌고 같이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여러 번 전화를 했었어. 휴대폰을 보니 3통이나 전화가 와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저녁 때 일이 마음에 걸려서 다시 다리 위에까지 와봤거든. 무서움 탓인지 K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래가 크게 말려져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사람이었어.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베란다에 한꺼번에 있을 수가 있어. 거기다가 빨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사람들 모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방 쪽을 째려보고만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믿어주진 않았지만 경찰관 한 명이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베란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K씨에게 돈을 빌려서 택시로 근처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그쪽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과 함께 돌아와 그 방에서 나가기로 했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러 갔죠. 일단 부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추궁을 해봤지만 여태까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뿐이었습니다. 본가에 돌아온 다음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직장 상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K씨가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죠. 어제의 일도 있고 해서 불안해진 나는 바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K씨는 얼굴과 손 쪽에 붕대를 감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간병하는 가족에게 친구임을 알렸고 그 사람이 K씨의 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K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회사에서는 그다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K씨의 형의 물음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자친구라도 있었습니까? 근데 K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는 어제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K씨 형에게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방에서 자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관리인이 찾아가 봤더니 K씨가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관리인은 경찰에 전화한 뒤 비상키를 사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옮겨지고 나서 경찰에게 들은 거지만 베란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답니다. 경찰도 침입자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런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에서부터 깨진 창문의 모습이 K가 직접 깨버린 것 같다고 해서요. 나는 눈앞이 어두워짐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거야. 그 뒤로 K씨는 정신을 다쳐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하고 싶다고 K씨의 가족에게 몇 번을 부탁해봤지만 나중에 라는 대답밖엔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갑자기 K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즐겁게 지내고 있다든지 병실 동료인 누구를 싫어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멋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신없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의 끝에는 건강하고 힘내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하얀 병실의 침대에 K씨가 피스 사진을 하고 있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 보이는 창문은 모두 검은 종이로 가로막아져 있었습니다.